자, 이제 기출픽 두 번째 단원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원이 속도하고 가속도 단원이죠. 자, 23번부터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은 철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점 A점에서 B점까지 철수는 곡선 경로를, 스케이트보드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한대요. 자, A에서 B까지 철수하고 스케이트보드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철수와 스케이트보드의 변이, 그쵸? 변이는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최단 거리, 즉 직선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둘이 변이의 크기는 같죠. 그러니까 변이 크기가 같다는 소리는 둘이 뭐가 똑같다? 속도가 같은 거죠. 속도는 뭐 어떻게 풀어줘요? 시간분의 변이에 해당이 되고, 벡터 값이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에 해당이 돼요. 철수의 평균 속력은 스케이트보드의 평균 속력보다는 크죠. 왜 그러냐면은 이 스케이트보드는 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 이동 거리도 이렇게 직선인데, 철수는 곡선으로 갔으니까 철수의 이동 거리가 더 크니까 속력 값은 더 크겠죠. 스케이트보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랑 변이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A와 B가 이동하는 경로를, 표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A와 B의 이동 거리하고 걸린 시간을 나타냈대요. 자, 그 출발지하고 도착지는 서로 어떻게 되면, 자, 같죠. 변이 값은 둘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서로 같아야 돼요. 대신에 평균 속력은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얘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속력은 일정하더라도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도, 여기는 뭐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는 빠르기도 포함을 하지만 뭐도 포함이 됩니까? 운동 방향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다. 왜? 맞죠?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운동을 꼬불꼬불꼬불 했으니까 가는 동안 계속해서 운동 방향이 변했고,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25번. 그림은 마라톤 선수가 직선상의 P점에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100m를 이동을 한 뒤 서쪽으로 다시 50m를 이동해서 점 Q에 도착을 했대요. 이 선수가 P에서 Q까지 150m,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50m를 간 거고, 100m, 50m 갔으니까 변이는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요 직선 거리니까 동쪽으로, 따라서 오른쪽으로 변이가 나타났으니까 동쪽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50m가 변이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변이는 150이 아니라 50. 평균 속도는 총 20초 동안의 변이죠. 속도는 변이니까 50을 갔으니까 2.5 맞고요. 평균 속력은 20초 동안에 총 75m, 150m를 갔기 때문에 7.5m/s는 평균 속력, 2.5m/s는 평균 속도. 그러니까 평균 속력하고 속도 크기는 서로 다르죠. 속도의 방향이 한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속도 방향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속도의 방향이 한번 바뀐 거 맞죠? 그쵸? 따라서 니은하고 리을 4번이죠.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바뀌려면, 얘는 어차피 일정한 운동을 한 건 아니고 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로 원점 시간축을 한번 지나고 나면은 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속도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몇 번이니? 답을 얘기를 안 해줬어.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D가 4번이구나. 자, 그 다음에 26번. 그림은 자전거 선수가 트랙의 곡선 경로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곡선 경로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운동의 일부기 때문에 이거는 등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동 방향이 결국에는 이게 곡선 주로로 갔을 때는 이 곡선 주로의 접선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 않아요. 참고로 원운동을 하는 경우도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합니다. 자전거 선수의 가속도는 0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가 아니에요. 자전거 선수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크겠죠. 평균 속력은 이렇게 간 이동거리, 평균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간 직선거리. 당연히 곡선이 더 크니까 속력이 속도보다 더 커야지 맞겠지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7번 보자. 직선상에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해서 3초 뒤에 속도가 18m/s가 됐대요. 그러면은 가속도 A는 총 시간 변화량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니까 얼마 동안에? 3초 동안에 나중 속도 18-3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5가 되니까 5m/s 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도의 단위랑 속력의 단위는 둘 다 m/s로 같기는 해요. 네, 같아요. 가속도의 단위는 시간 동안의 물체의 위치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m/s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의 가속도가 되는 거고, 반대면은 음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가속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음의 가속도가 돼버리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물론 감소를 하다가 정지를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TV 그래프 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그다음에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증가를 한다.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도 속도가 증가는 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할 수 있거나 일정하게 감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속도 크기가 증가한다고 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항상 증가하지는 않아요. 일정한 경우도 있어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0이 아니라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가속도는 뭐냐면 힘이에요. 가속도는 힘이라서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은 구심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구심력이 힘이 있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있다는 소리니까 0이 될 수가 없고요.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그 경우가 음이에요. 음의 가속도, 속력은 감소를 하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두 물체의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같다면 변이가 같게 되는 거고, 따라서 속도는 서로 같겠죠. 그래서 답은 1, 6, 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그림은 빗면 위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 위에 구간 1과 수평면 위에 구간 2를 따라 운동을 한 뒤 공중에서 포물선 경로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구간 1하고 2의 길이는 서로 같고 마찰은 없대.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경사면을 따라 쭉 내려왔고, 경사면은 세타 쭉 내려왔고, 여기서는 등속도 운동을 했고, 이 끝에서 퐁 하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요런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 요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 다시 중력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이런 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구간 1에서 물체는 속력은 변하는데 운동 방향이 변하진 않죠. 그렇죠? 따라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변하는 운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겁니다. 물체의 평균 속력은 구간 2가 1에서보다 더 크다. 평균 속력이 구간 1에서보다 2에서보다 크다. 이거를요, 여기를 구간 1, 여기를 구간 2 이렇게 보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구간 1과 2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럼 구간 1과 2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얘가 간 이동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구간 1이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V가 됐고, 구간 2에서는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길이가 서로 같으면 여기가 S고 여기가 S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시간 t 동안에 V의 속력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VT가 돼요.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 이동거리란 말이에요. 저 빗면에. 그럼 여기도 S가 되려면 2분의 1 VT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럼 여기서 속력이 등속도로 V로 일정하니까 시간은 2분의 1T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T였으니까 여기는 2분의 3 T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동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얘는 T, 얘는 2분의 T니까 당연히 이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평균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죠. 공중에서 운동을 할 때 물체의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이 받잖아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연직 방향. 근데 방향은 안 변하죠. 계속 아래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계속 일정한 운동을 하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이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네.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계속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B는 무슨 운동을 하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동을 했어요. 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그래프 아래에 면적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20m를 이동을 한 거고, 자, B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하고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면적은 10 더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15m고, 그 다음에 요 뒤가 요 사각형의 면적이 5 곱하기 2죠. 그죠? 5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돼요? 10m. 그러니까 25m를 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떼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요만큼이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더 커요?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더 작죠. 이건 A의 이동거리고 얘는 B의 이동거리니까 1초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려면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로 내려와야 돼요.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서 내려와서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속도 부호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뀐 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1초일 때 A와 B의 뭐가 다르냐? A는 양의 가속도를 가지는 거고 B는 음의 가속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 맞죠.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는 가속도가 지금 없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고 A는 등가속도 운동 중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낸다? 속도를 나타냅니다. 0초부터 4초까지 A의 평균 속력. 자, A의 평균 속력. 일단 0에서 2초까지 A는 얼마를 갔어요? 자, A는 0에서 2초까지 총 얼마를 갔냐면 6m를 갔어요. 다시 2에서 4초까지 얼마를 왔냐면 6에서 2까지 왔죠. 그럼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4m를 온 거예요. 그러면은 4m.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는 얼마? 이동거리는 10m, 변이는 2m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크기가 당연히 크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값 자체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기억값은 맞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A와 B의 변이는 서로 같다. 운동을 시작한 점과 끝난 점이 서로 0, 4로 같으니까 서로 같아요.
0에서 2초, 6초까지 A의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었나 봅니다. 자,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란 말이에요. 속력.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양의 기울기, 그 다음에 2초를 기준으로 해서 음의 기울기. 여기서 한 번 바뀌었죠? 음의 기울기 됐다가 4초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양의 기울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그러니까 총 두 번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2번 봅시다.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와 C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이거 무슨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그러니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나 마찬가지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A, B, C는 어떻게 됐어요? 다 운동 시작점, 끝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같고 중간중간에 대신에 B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운동한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 거고 A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죠.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 C는 점점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속도가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지고 있죠.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주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니까 A의 가속도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하고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t0까지 B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랑 같지. 왜? 얘는 어차피 등속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직선 운동을 하면은 변이랑 이동거리가 같잖아요. 그 다음에 0에서 t0까지 C의 평균 속력은 t분의 l보다 더 작다. 0에서 t0까지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얘가 C가 여기까지 L이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잖아요. L보다 작잖아. 그럼 시간은 t0인데 이동거리는 L 미만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더 작아야죠. 느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초반엔 빠르지만 점점 느려지는 거고 얘는 초반에 느리지만 점점 빨라지는 거고 B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정한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속도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음의 가속도로 가서 속도가 줄다 0,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늘다가 다시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속도가 0이 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초일 때 여기 기울기죠. 이 기울기. 그 다음에 11초일 때는 여기 기울기니까 5초일 때 기울기는 총 얼마예요?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요 그래프 기울기 구해주면 돼요. 2분의 8이 되니까 4m/s 제곱이고 얘는 얼마가 돼요? 지금 2분의 4지. 2분의 4에 해당이 되니까 2m/s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5초일 때가 11초일 때보다는 뭐야? 크냐? 2분의 8, 4. 2분의 4. 2초 동안에 4. 2초가 아니구나. 이거 가운데가 1이구나. 1분의 4구나. 잘못 봤네, 진짜. 1분의 4니까, 얘 4m/s 제곱으로 둘이 어떻게 돼요? 같네요. 큰 게 아니라.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줘도 돼요. 속도 변화량 얼마? 8.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 2. 이렇게 해줘도 되기는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어차피 같은 기울기를 여기만 떼서 구해준 거니까. 0에서부터 10초까지 물체의 변이. 자, 0에서부터 10초까지 물체 변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양의 변이에요. 그렇죠? 0에서부터 6초까지는. 그럼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일단은 플러스 양의 변이가 얼마가 나와요? 윗변이 4. 그 다음에 아랫변이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10 해서 40m가 일단 6초까지 양의 변이고, 그 다음에 10초까지는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요 이동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 구해주면은 윗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또 틀릴라. 4, 여기 6이지? 6에서 1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4죠. 그러면 마이너스 변이는 4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7, 2, 14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40을 갖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를 간 거예요? 14를 갔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40에서 14 빼줘버리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6m가 나와야지 맞을 거고요. 0에서 12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원점을 지나는 요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바뀌었고, 여기서 1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바뀌었어요. 왜? 속도보가 뿔, 뿔 이렇게 되니까 두 번이 바뀐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4번.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 물체 A하고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A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 정지했고, 운동 방향이 여기서 한번 바뀌었고요. 얘도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운동 방향이 둘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A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고, B도 운동 방향이 서로 바뀌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대신에 이제 한번 보자. 0에서 3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와 B의 속도를, 근데 얘가 둘이 출발점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변이의 크기만 보면 일단은 B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양의 음의 변이, 여기가 양의 변이죠. 3초까지가. 그러면 B를 보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를 갔냐면은 2V0 마이너스 2V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갖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얼마를 갔냐면은 여기서 1 곱하기 V0죠. V0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V0,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분의 V0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V0 값이 B의 변이에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삼각형, 이게 양의 변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의 변이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양의 변이값 A 같은 경우에 플러스 값이 얼마냐면은 2 곱하기 4V0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4V0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변이는 마이너스 2V0 곱하기 2에서 저희가 3이죠. 1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V0.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와요? 얘가 3V0가 바로 A의 변이니까 0초부터 3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A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갔고, B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0초부터 3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 A, 얘가 A구나. 얘가 A고 얘가 B구나. 선생님 잘못 썼네. 이게 얘가 A고 얘가 B네. 얘가 A고 얘가 B네요. 미안. 자, 그래서 변이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 크기는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둘 다 무슨 운동했어요? 등 가속도 운동을 했죠. 그럼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해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2분의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처음 속도가 2V0 더하기 나중 속도 얼마? 0. 그럼 V0예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처음 속도 4V0, 나중 속도 0 이렇게 해주면 2V0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속력은 누가 더 크다? B가 A보다 더 크죠. 이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구간에는 못 써요. 0에서 2초까지 B가 받는, 자, 0에서 2초까지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속도,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떻다? 반대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5번. 그림은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일단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야, 속도가. 그러면 처음에 2초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슨 운동이었어요? 2에서 4초 동안은 가속도가 0이죠. 그러면은 이 4초 동안에 어떻게 돼야 돼요? 등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도가 양의 가속도니까 속도가 얼마나 늘어나야 돼요?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만큼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6초까지 여기가 4.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4가 되고 다시 6에서 8초는 가속도가 0이죠. 그러면 다시 등속도 운동.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4초일 때 속력. 4초일 때 속력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8이지만 속력은 8이죠. 아니, 속력은 8이죠. 8. 그래서 틀렸죠. 왜? 절대값이니까 속력값 자체는. 그 다음에 4에서 6초까지 4에서 6초까지 속력은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속력은 감소라고 있는 거. 이거 증가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운동 방향이 애시당초 처음 베터가 마이너스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이거는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초일 때 운동,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0에서 7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0에서 7초 여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요 면적은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7이니까 1 곱하기 여기가 4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사각형 면적은 4. 그 다음에 요거 요 사다리꼴 면적 요거 구해주면은 2 이거 여기가 4 8 4 더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12예요. 여기가 4, 여기가 12.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은 여기 2 더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4. 4, 6, 24예요. 그럼 24, 12, 4. 그러면 24에다가 16이 더해지니까 총 40m가 바로 변이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 맞네요. 그러면은 누구만 맞냐? 니은하고 리을이 맞게 되죠. 그죠? 네. 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36번.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성은 물체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었을 때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큰 거 맞고요. 온도랑은 관계가 없고, 관성이 큰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속도, 감속도 어려운 거 맞고, 그 다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해서 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정지하려고 하는 정지 관성이 존재를 하게 되니까 물체가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힘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즉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R자임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0이죠. R자임이 0이니까 아예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힘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하고 5번이 옳지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큰 추를 실 A에 묶어서 매달고 추의 아래에 묶은 실 B를 갑자기 팍 당겨버리면 어디가 끊어집니까? B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정지관성 때문에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A가 끊어지고 갑자기 팍 잡아당기면은 아래쪽 B가 끊어지게 되죠. 즉, 이 추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정지관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힘을 줬었을 때 아래가 끊어져요. 그러면 아닌 것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B가 끊어지는 현상과 같은 원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정지관성이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또는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관성이에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지는 거는 정지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운동관성이죠. 계속 회전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냥 관성이 아닌 걸 골라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망치 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망치 자루에 고정이 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이것도 정지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지구와 표면에 있는 사과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이거는 중력이니까 힘이 작용하는 현상은 4번하고 6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38. 그림은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버스 안의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버스는 앞으로 갔고, 그죠? 갑자기 버스는 앞으로 갔고,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지 관성이 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힘이 작용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관성력이라고 해요. 관성력은,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때 가속이 A가 됐잖아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이 전체 운동계하고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방향만 반대로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질량이 M이라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받는 관성력의 크기는 -M A가 됩니다. 전체 운동, 버스의 가속도를 A라고 있었을 때 같은 계 안에서 가속도가 같은 거지 저 힘이 같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뉴턴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도 더 커져요. 관성의 크기는 더 커지니까 틀렸고, 공중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는 이거는 중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관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 39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와 B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다음에 다는 A하고 B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크기가 OF인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했대요. 가와 나에서 A와 B는 각각 3과 2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근데 지금 가해준 힘의 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F는 MA니까 3MA하고 뭐하고 같아요? 2MB하고 같게 되는 거니까 A하고 B의 질량 비율은 몇 대면? 2대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B분의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2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는 지금 B가 A의 1.5배죠. 질량 자체가. 그러니까 B가 A의 1.5배니까 얘를 MA라고 치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1.5 MA예요. 그럼 전체 질량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2.5 MA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를 얼마로 정해야 되냐면은 F는 3MA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얼마 줬어요? 네, 5만큼을 줬죠. 그쵸? 5만큼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OF만큼 줬으니까, 준 힘의 크기는 15M, A만큼 줬겠죠. 이거 5배니까. 그럼 여기가 15가 될 거고, 이걸로 질량은 얘죠. 2.5 MA의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A,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A는 2.5분의 1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6m/s 제곱. 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서 한꺼번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온다? 6m/s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자, 질량 관계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각각 2kg하고 1kg의 물체 A와 B가 서로 접촉된 상태에서 크기가 10N인 힘이 전체 3kg의 물체에 작용을 해요. 마찰하고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가속도는 10N이 질량 3kg의 물체에 작용을 했으니까 가속도 A는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10m/s 제곱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서로 같죠. 왜? 작용, 반작용 관계에 해당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각각 A하고 B가 받는 R자 힘은 얼마냐면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가 3분의 10이니까 곱을 해주면은 FAR자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0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받는 R자 힘은 3분의 그러면은 10N이 나와요. 그러면 10N 결국에는 3분의 30N 중에서 A가 받는 힘이 3분의 얼마를 받아요? 20을 받고 그럼 나머지 힘으로 얼마를 밀어요? 3분의 10으로 밀죠. 그러면은 FAB가 3분의 10에 해당이 되니까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0이 돼야 돼요. 왜?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동일 직선상에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2번은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8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물체의 크기가 F로 일정한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F는 MA에서 어차피 질량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힘하고 가속도는 그냥 동일시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다. 그럼 가속도 방향도 반대인 거예요. 5초 만에 정지를 했대요. 그럼 F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이 가속도의 크기부터 구해봅시다. A는 총 5초 동안에 낮은 속도가 정지 빼기 처음 속도가 8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8m/s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이 F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F는 M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질량이 4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8에 해당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m/, 아이고 뉴턴이구나. 힘이니까 5분의 32 뉴턴, 마이너스 6.4 뉴턴에 해당이 되게 돼요. 근데 어차피 F니까 반대 방향으로 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만 그냥 크기만 보면은 그냥 얼마로 해주면 돼요? 그냥 뉴턴만 6.4 뉴턴이라고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셔도 좋고 크기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6.4 뉴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3, 44 보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물체 A하고 B하고 C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27N의 힘이 작용을 했대요. 자,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냐면은 6kg, 3kg에서 전체 질량은 9kg이에요. 그럼 9kg의 가속도 A가 작용을 하면 얘가 27N의 힘이 작용을 했었을 때니까 얘가 가속도는 3m/s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 R자 힘은 그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가 받는 가속도 MA 값만 구해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R자 힘이 돼요.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고? 3이고 질량이 4니까 12가 돼요. 그럼 여기서 27N을 줬는데 A가 받는 R자 힘의 크기가 지금 12N이에요. 그러면은 A가 B를 얼마로 밀어주냐면 15N으로 밀어줘요. 그럼 15N 중에 얘도 가속도는 3이고 얘도 가속도는 3이니까 얘가 얼마를 받냐면 6N을 받아요. 그럼 6N을 받고 나면 15에서 6을 얘가 받고 나면 나머지 얼마로 밀어요? 9N을 받죠. 그럼 얘가 가속도가 3이니까 R자인 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FAB는 얼마가 나오냐면 A가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는 얼마로 밀었어요? 15로 밀었어요. 그렇죠? 15N이면 FBA,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도 똑같아요. 15N이요. 방향만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은 B가 C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9N이죠. FBC는 얼마? 9N. 그러면 FCB, C가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도 똑같아요. 9N인데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CB를 물어본 거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9N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45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B의 크기가 각각 F하고 E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한대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전체 R자 힘의 크기는
EF에서 F가 빠지니까 왼쪽으로 F만큼 작용을 하는 알짜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MA니까 전체 질량이 3M. 그럼 전체 가속도 A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3M분의 F가 바로 가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3M분의 F를 받고, 얘도 얼마를 받으니까 3M분의 F를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전체 받는 알짜힘의 크기는 3분의 F. 그럼 얘는 얼마를 받아요? 3분의 2F. 합쳐서 전체 가해준 힘의 크기 F.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둘이 똑같아요. 알짜힘의 크기는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습니다. 왜? 가속도가 같더라도 질량이 작으니까. 자, 그럼 요거 둘이 해야 되는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여기서, 자,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랑 같으니까, 그럼 얘가 받는 알짜힘이 3분의 F라, 얘도 그럼 작용 반작용으로 3분의 F로 밀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3분의 F가 받는 게 알짜 힘은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 F만큼의 힘이 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알짜 힘이 3분의 F가 되려면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4F가 돼야 3분의 4F에서 반대 방향에 F를 빠진 3분의 F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요. 2F죠. 2F에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F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B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B만 따로 떼서 보면은 왼쪽으로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2F, 얘가 질량이 2M이고 가속도가 3M분의 F라서 얘가 받는 알짜힘 3분의 2F. 그럼 이게 밀어주는 거에서 얘가 이만큼 받고, 그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면은 얘가 3분의 2F가 된다는 소리는 일로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남는 게 얼마야 지금? 여기서 얘를 빼줘야죠. 왜냐하면 이 힘에서 얘를 빼준 힘이 얘가 받는 알짜 힘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EF는 3분의 6에서 3분의 2를 빼줘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3분의 4 F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A가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3분의 4F, 거꾸로 B가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도 3분의 4. 그럼 얘가 받는 게 3분의 4. 반대로 빠지니까 3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짜힘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밀어주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힘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F가 아니라 3분의 4F가 됩니다. 네, 저거는 실수를 하기 좋은 문제니까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6번은 그림은 물체 A하고 B가 서로 실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장력이죠. 네,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A와 B의 질량은 2kg M이고 B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6N이랍니다. 그럼 여기 작용하는 알짜힘이 6이라는 소리는 여기 작용하는 알짜힘이 4N이어야 합쳐서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F는 MA에 의해서 4N의 알짜힘이 나오려면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얘도 가속도가 똑같이 2가 나올 테니까 질량은 얼마? 3kg이 돼야 F는 MA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가속도의 크기도 2죠. 같은 줄에 매달려서 운동을 하니까. 다음 얘는 3kg 맞고. 자, 그러면은 이 줄은요 같은 줄이기 때문에 이 줄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나 줄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나 서로 같아요. 같은 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10N, 알짜힘이 6, 그러면 뒤에서 줄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로 잡아당겨줘야 돼요? T는 4N으로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줄이 얘를 4로 잡아당기니까 받는 알짜힘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줄은 어차피 한 줄이기 때문에 서로 걸리는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같은 힘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7. 다음은 알짜 힘이 작용할 때 수레의 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수평면에 놓인 수레에 10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계속 작용시키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한대요. 가에서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만
2배로 증가를 시키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한대요. 가에서 추를 이용해서 수레 전체의 질량만 2배로 증가를 시킨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을 한대요. 그러면은 가에서는 10N의 힘을 줬고 힘만 2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N의 힘을 준 거고 여기서는 힘만 2배로 늘려서 20N의 힘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다는 가에서 수레 전체 질량만 2배로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량을 M이라고 치면 얘는 M이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M이고 힘의 크기는 똑같이 10N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F는 MA니까 A는 M분의 F가 되겠죠. 따라서 질량 갖고 힘 2배 됐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4. 얘는 힘의 크기 갖고 질량이 2배 됐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레의 질량은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5kg 맞고 4, 1인 것도 맞고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해야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8번. 그림은 실에 매달린 질량이 3kg인 물체의 연직 위 방향으로 36N의 힘을 일정하게 작용을 해서 물체를 위로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2개예요. 뭐냐면 위쪽으로 잡아당겨주는 이 줄에 걸리는 36N의 힘과 얘가 밑으로 받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받는 중력값 30N을 받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받는 알짜힘은 36에서 30이 빠져버리니까 6N만큼이 실제로 F 알짜값이 되겠죠. 알짜값이 6N이고 6N으로 질량이 얼마예요? 3kg의 물체가 움직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가 될 겁니다. 중력의 크기는 30을 맞고요. 가속도는 2죠. 지금 방금 풀어드렸죠.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6. 예,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49번. 그린 가나와 같이 용철 저울로 연결된 물체 A하고 B를, 그러니까 용철 저울로 연결된 것도 결국에는 그냥 줄에 걸리는 장력으로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어차피 같은 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자, F인 힘을 가했을 때 각각 A와 B의 수평 방향으로 A와 B를 수평 방향에 놓이니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을 했었을 때 A,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했더니 용철 저울에 나타나는 크기가 각각 2N, 4N만큼이 작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지금 A, B고 얘는 B, A로 순서를 바꿔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차피 같은 힘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같은 두 물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얘나 어차피 이 경우나 가속도의 크기는 전부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결국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줄이 잡아당겨주는, 그러니까 용철이 잡아당겨주는 B에 걸리는 용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B가 받는 알짜 힘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럼 여기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2N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4N이 돼요. 그러니까 알짜 힘에서 받는 전체 둘의 힘의 크기가 질량에 의해서 얘가 B는 2N을 받고 A는 여기서 4N으로 잡아당기니까 4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F는 얼마다? 6N이다. 그러니까 B가 받는 알짜힘과 A가 받는 알짜힘이 어떻게 돼요? 4, 2가 되니까 둘이 가속도가 똑같았었을 때 F 알짜 힘은 결국에는 MA잖아요. 가속도 같으니까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MB 대 MA, A와 B의 질량 B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 2. 그러니까 A가 2배가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여기나 똑같아야 돼요. 어차피 힘 똑같이 줬고 전체 질량 똑같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질량은 B가 A의 2배다가 아니라 A가 B의 2배다가 돼야 되겠죠. 같은 가속도에서 받는 알짜힘이 적다는 소리는 질량이 작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F는 6이다. 예, 요것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0번 보자. 그래프로 본 가속도의 법칙. 자,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M이 물체의 크기가 각각
40N인 하고 60N인 두 힘이 수평면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일단 R자임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20N이 작용을 하는 게 R자임의 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에 해당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0, 즉 2.5예요. 자, 그러면은 F는 MA에 의해서 20N의 힘이 전체 질량 M에 작용을 했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니까 4분의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질량 M은 8kg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R자임의 크기는 28kg. 자, 0에서 2초까지죠. 2초까지면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5가 될 거예요. 따라서 변이는 운동 방향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 즉 변이에 해당이 되니까 이 면적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5m가 되겠죠. 따라서 틀렸고 맞는 거는 1번만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91.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2초 동안에 작용을 했더니 A, B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움직였대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3kg, 4kg고, 나는 가에서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근데 결국에는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둘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 가속도 그래프니까 가속도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3이 나왔어요. 3.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MA니까 얼마예요? 9N.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12N. 그러면은 가해준 F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21N.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따라서 F는 21이다. 맞고요. 자, 그러면 B가 A를 미는 힘은 결국에 A가 B를 밀어주는 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B가 A를 밀어주는 힘인데, 결국에는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B가 받는 R자임 12니까 맞죠.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요. 자, 0초부터 3초까지 B의 변이 3초까지로 물어봤죠. 3초. 자, 그럼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화를 한번 시켜봐야 돼요. 자, 시간 속도로 바꿔주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델타 V예요. 속도 변화량이니까 2, 3 얼마가 늘었어요? 6m/s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늘었어요. 언제까지? 2초까지. 얼마로? 6. 자,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0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3초라고 그랬죠. 3초. 그러면 여기서 2에서 3초, 1초 동안만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한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아래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주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이동거리 변이니까 나오겠죠. 그럼 1 플러스 윗변, 아랫변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3, 이거 얼마예요? 12m가 나오겠죠. 따라서 틀렸죠.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52번.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질량이 다른 술의 A와 B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할 때, 여기서 같은 크기 F 값이 같을 때 술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A와 B의 처음 위치는 같고 A와 B의 질량이 MA, MB인데, 지금 R자임은 같은데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뭐냐면은 2분의 2, 얘는 가속도가 1이고 A는 얼마냐면 2.5예요. 그러면은 둘이 질량 B는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1대 2.5. 그러니까 2대 5가 결국에는 누구 대 누구의 MA와 MB의 서로의 질량 B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 동일 직선상에서 A와 B를 보면은 이게 거리가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려면 둘이 멀어지는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가 가는 만큼 B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되려면 둘 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만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데, 지금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둘 사이의 이동 거리 차가 요 면적이란 말이에요. 점점 늘어나니까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차는 얼마가 나옵니까? 처음 위치는 같고 뭐야? 가속도의 크기 차? 3m/s 제곱이라고? 동일 직선상의 질량이 다른 수레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할 때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1이고 2.5니까 크기의 차는 1.5잖아요.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틀렸고. A와 B는 일단 순간 반대 방향인 줄 알았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얼마예요? MA 대 MB는 2 대 5. 맞죠? 따라서 디귿만 맞으니까 2죠. 자, 그 다음에 53.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인 물체에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초 동안에는 얼마 줬냐면 5N 줬어요. 그러면은 F는 MA에 의해서 5N이 2kg에 작용을 했으니까 가속도 2.5예요. 이 구간의 가속도는 2.5m/s 제곱. 일단 이 구간에서는 얼마가 되냐면은 10N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10N을 주면은 질량이 2kg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5가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5m/s 제곱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 이거는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둘 다 무슨 가속도예요? 등 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55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번? 4번.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4.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보면 지금 처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보면 처음에 정지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가속도가 2.5예요. 그럼 2.5로 얼마 동안? 2초 동안. 그럼 이때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면은 5예요. 그 다음에는 5m/s 제곱으로 2초 동안 다시 갔어요. 그럼 이때 속도 변화량, 증가량이 얼마냐면은 10이에요. 둘 다 양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에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가 증가해야 되냐면 5가 증가해야 돼요. 5.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가 2. 그 다음에 다시 2초 동안에 속도가 10이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10이 증가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가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돼서 10만큼 증가를 해서 원래는 더 커져야 되는데 기울기가 2배라서 여기구나. 자, 네, 이렇게 더 큰 그림 마음에 안 든다 싶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2배인 이런 상태가 나와야 돼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가 0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여기서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틀렸고.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15예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5니까 몇 배예요? 3배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4초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10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10이 된 게 아니라 여기서 10만큼 증가한 최종 속도를 써줘야 돼요. 많이 틀려요. 처음 속도 빼먹고.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그러면은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주려면 일단 전체 변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 면적이랑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하나. 그러면 처음 번째 5m. 그 다음에는 5 더하기 1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예요? 20m. 여기가 20m, 5m. 그러니까 전체가 총 얼마냐면은 25m. 그리고 총 운동시간 얼마? 4. 그러니까 4분의 25 속도의 크기 맞죠? 그래서 4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5. 도르래의 운동. 그림은 물체 A하고 B가 실로 연결되어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거 뭐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기는 한데, 근데 이런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풀어야죠. 밑으로 얼마 작용을 하냐면 30 작용해요.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얘는 얼마 작용하냐면 10N 작용을 해요. 그러면 전체 R자임은 이쪽 오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왼쪽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예요? 20N이 전체 알짜 힘, 전체 질량 얼마? 4kg.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얼마냐면 5예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얘도 5면 얘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냐면 3, 5, 15예요. 자, 그럼 아래로 30N 작용했는데 알짜 힘이 15란 소리는 위로 작용하는 장력 크기 T가 얼마란 소리예요? 15N이란 소리예요. 그래야 빠졌을 때 알짜가 15가 나오죠. 같은 줄이니까 위로 얼마 작용해요? 15N 작용해요. 아래로 얼마 작용해요? 10N 작용해요. 그러면은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5N이 나오죠. 15에서 10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F는 MA에서 5N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얘 틀렸고. 그 다음에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값 얼마야? 15N이에요. 같은 줄에 걸리기 때문에. 네, B에 작용하는, A에 작용한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5N 맞죠. 그래서 디귿. 2번. 자, 다음에 56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5kg, 2kg, M인 물체 A, B, C가 서로 실로 연결된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값 얼마예요? 50N. 그럼 얘 장력값 얼마예요? 얘가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50N. 그럼 여기 똑같이 걸리는 장력값 T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N.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쇄를 시켜주려면 얘가 3kg이 돼야지 이쪽에서 50이 상쇄가 되겠죠. 대신에 여기서 보면은 얘가 밑으로 받는 중력 크기는 얼마냐면 30N. 그럼 여기 걸리는 장력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 T1이라고 치면은 아래로 30이니까 위로 얼마로 잡아당겨줘야 돼요? 30N. 그럼 얘가 아래로 얼마로 잡아당겨? 똑같이 같은 줄이니까 30. 또 위로 50. 50에서 30 빠지면 알짜임 얼마예요? 50에서 50이고 그러면은 밑에서 잡아당겨주는 장력값 20 가만히 있어봐 30 알짜임이 50 2kg 3kg 그럼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50N으로 잡아당기고 얘가 밑으로 중력이 얼마 작용해요? 20N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걸리는 장력 크기 얼마? 30 합쳐주면 50 알짜임 0 그럼 얘는 위로 장력값 얼마 작용해요? 30 아래로 중력값 얼마 작용해요? 30 알짜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보면 어차피 알짜임이 0인데 A가 받는 힘을 보면 일단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얼마가 작용해요? 물체 무게 때문에 50N 그다음 윗 방향으로 장력이 얼마가 작용해요? 50N 합쳐주면 0 그 다음에 B는 위로 잡아당겨주는 장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50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게 이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중력값 20 플러스 여기 줄에 걸려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장력값 30 그러니까 합이 0 그 다음에 C는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값 얼마? 30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값 30 그래서 0 그러니까 다 합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M은 3kg 맞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0이지 어차피 왜?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C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선생님이 지금 구해주렸죠. C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 걸리는 장력값이니까 얼마예요? 이거지 이거 30이죠 30 그래서 답은 1번. 네. 자 그 다음에 57 보자. 그린 가나는 질량이 각각 1kg, 4kg의 물체 A, B와 용철 저울과 실로 연결한 모습. 그러니까 용철 저울을 걸어 놓은 거는 여기 걸리는 장력값 T를 구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자,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누웠을 때 용철 저울의 측정 값은 가하고 나에서 각각 F1, F2였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전체 운동, 이 두 물체를 운동시키는 거는 이 B가 받는 밑으로 중력값 밖에는 없어요. 그럼 얘 얼마를 받아요? 없구나. 중력값 속도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냥 G로 놓읍시다. 자, G로 놓으면은 4G. 이 힘으로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G는 전체 질량이 얼마예요? 5kg 가속도 A.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와요? 5분의 4G.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5분의 4G니까 얘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F는 MA에 의해서 5분의 16G가 나와요. 자, 근데 아래로 얼마 작용해? 4G. 근데 얘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예요? 5분의 16G.
그러면은 결국에 나머지가 여기 걸리는 장력값. 이 장력값이 용철저울에 걸릴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5분의 20이니까 5분의 4G. 이게 처음 F1 값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는 얘도 중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의 크기 얼마예요? 4G. 그 다음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의 크기 F는 MA니까 그냥 G. 그럼 전체 운동 방향은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R자임의 방향이 B 아래쪽 방향이니까 전체 4G에서 G가 빠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전체 질량은 5kg. 이때 가속도를 A2라고 칩시다. 이때를 A1이라고 치고 A1은 5분의 4. 그럼 A2는 얼마가 되냐면은 5분의 3G가 돼요. 그럼 다 구했지. 자, 보자. 그럼 얘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5분의 3G를 곱해주면은 5분의 12G예요. 자, 그러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4G에서 얼마 빠져? R자임이 5분의 12G.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뒤로 작용하는 장력값 T에 해당이 될 테니까 5분의 8G. 그럼 여기 걸리는 힘도 5분의 8G, 그 위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당연히 5분의 8G. 그럼 밑으로 얼마 빠져? G. 그러면 G 빠지면 얼마가 나와요? 5분의 12, 28G. 그럼 8G에서 G가 빠져버리면 5분의 3G. 그러니까 가속도 5분의 3G. 맞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F1, F2, 5분의 8G가 F2. 네. 그 다음에 F1 대 F2는 4G 대 8G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용철저울 나왔다고 뭐 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장력 구해주는 거하고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58.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A하고 B를 용철저울로 연결을 하고 질량이 각각 1kg, 4kg의 물체 C하고 D를 양쪽에 실로 연결해서 가만히 놓았대요. 자,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용철저울을 가운데 놨고 전체 4개의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 용철저울에 걸리는 값은 18N이고 B의 가속도의 크기가 2래요. 그럼 B도 2면 얘도 2예요. 그럼 얘도 2예요. 얘도 2고 2예요. 어차피 가속도는 얘가 전체 다 움직이니까. 그럼 얘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얼마냐면 아래로 중력가속도를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를 받냐면 8N을 받아요. F는 MA니까. 근데 밑으로 받는 중력값이 얼마냐면은 40N을 받아요. 그러면 위로 장력 T가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 32N이 잡아당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같은 줄에 걸리는 거니까 위로 32, 그럼 얘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32N. 근데 여기 걸리는 게 18이니까 얘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에서 18이 빠져버리면은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14N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얼마로 잡아야 돼요? 18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얘는 보자. 밑으로 얼마예요? 중력가속도가 10이에요. R자임의 크기는 얼마냐면 2N이에요. 그러면은 위로 전체적으로 12N이 작용을 해야지 여기서 10이 빠져서 R자임이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12N은 똑같이 일로 걸릴 거고 얘가 18N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이 뒤로 얼마로 잡아당기니까 12N이 잡아당기니까 A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6N. 이렇게 나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F는 MA에 의해서 6N을 받으려면 가속도가 2니까 A의 질량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MA는 3kg이 나와야 되겠죠. 6N의 힘이 가속도 2니까 질량이 M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받는 R자임이 얼마냐면은 14예요. 왜? 32에서 18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럼 14N을 받으려면은 가속도가 2인 경우에 질량이 MB.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7kg.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맞나 안 맞나 보자. 자, 그러면 4, 1, 5kg에, 그 다음에 3, 7, 10kg이니까 전체 질량이 15kg이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2예요. 그럼 30이면 R자임의 크기는 4에서 40에서 10이 빠져버리니까 30. 예, 맞네요. 증명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은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 구해줬죠. 12N이다. 맞고. A하고 B의 질량은 지금 3kg,
7kg라고 구해줬기 때문에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지금 보여줬죠. 얼마예요? 14N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밖에는 안 맞아요. 그죠?